장수가 지금 그 여름 오이 주산지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름 그 가시 오이에서는 지금 전국에 이제 여름 가시 오이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지금 김천하고 여기하고 이제 양구 지역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는 잘 맞는 지역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잘 맞는데, 오늘 그 저 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은 가시 오이를 가지고 할 겁니다. 특히 여름 노지 오이에 대해 가지고 가시 오이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오이 사정을 먼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오이가 지금 백다다기가 전체적으로 한 70% 차지합니다. 백다다기 오이가 70%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시오이가 한 2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오이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산지도 다 다르죠. 이 작은 나라인데도 오이 먹는 지역이 다릅니다. 가시오이는 대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전 위쪽, 북쪽에서 이제 거의 먹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먹죠. 그래서 거기 한 7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오이가 20% 정도 하는데, 경상남북도가 이제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서울에서는 경매도 안 봅니다, 가시오이는.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 대구, 부산 쪽에서만 경매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넘어오면은 전남, 순천, 구례, 보성, 벌교 쪽에서 이제 겨울에 특히 많이 되고, 전주 지역하고는 이제 그 보통 전주 남원 쪽은 이제 여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취청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역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느냐? 경상도 쪽에서 이 가시오이가 지금 장수에서 재배한 이게 다 경상도 넘어가가 보통 거기서 경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왜 이제 이거를 좋아하느냐? 요는 이 가시오이가 저장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 달을 놔줘도 그대로입니다. 모양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 그 원양어선들 나갈 때, 원양어선들 배 나갈 때 보통 한 컨테이너씩 이렇게 가져가는 오이가 가시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쪽, 부산 쪽에서 이 오이가 이제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여기 이제 안에 신 부분도 작고, 그래서 오독오독하고, 김밥 같은 걸 사면 물이 적어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로 먹고 있고, 서울 쪽에서는 이제 그 보통 소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기 때문에 보통 백다다기 오이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제 오이가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가장 많이 심기는 시기는 1월부터 3월 달이 제일 많이 심깁니다. 하우스 불을 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 심고, 하우스 있는데 불을 뗄 수 없는 사람들은 3월 달까지 심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처럼 생긴 오이는 3월 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오이가 언제 들어가냐? 그 다음 오이가 이제 5월 달에 들어가는 노지 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가을 오이가 또 들어갑니다. 3월 달에 들어간 사람들이 7월 달에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이가 9월 달까지 해서 12월 달까지 오이를 심고, 해를 넘겨서 10월 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오이를 수확하는 그런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도 고흥 쪽, 그 다음에 경북 상주 지역, 여기 말고는 오이가 없습니다. 굴에도 나옵니다. 취청오이는 나옵니다. 맞습니다. 순천하고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오이 가격이 언제 제일 비싸냐? 지금이 비쌉니다. 불 때는 그 기준으로는 지금이 제일 비쌉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3월 달까지 비싸고, 1월 달 지금 들어가는 오이가 3월 말쯤에 나옵니다. 4월 달에. 그럼 오이 값이 한번 뚝 떨어집니다. 그때. 3월 말에 들어가는 오이는 언제 나오냐? 5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오이 값이 한번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이 예전에는 오이데이라 해가지고 날짜가 있었어요. 삼겹살 데이 하듯이, 삼삼데이 하듯이 5월 2일이 오이데이였는데 지금은 오이데이 안 하죠. 왜냐하면 오이데이 할 때쯤 되면 오이값이 제일 쌉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또 떨어지고, 노지 오이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7월 초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오이값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겨울 오이 했던 사람부터 이제 다 그만둡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장수 지역에서 가시오이를 심으면 언제 심어야 되느냐? 그때부터 심어야 됩니다. 절대 땡겨 심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 봄에 트랙터 막 돌아가면 벌써 가슴이 둥둥둥 뜁니다. 오이 심어야 되는데 하면서. 옆집에서 막 밭 갈고 하면은 우리는 뭐하냐 벌써 막 가는데 오이 거래 심으시면 여기서는 가격이 별로 안 나옵니다. 여기서 오이 나가는 거는 7월 말, 8월, 9월 초 이때 가격을 바라보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농사 다 끝내시고 그때 오이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면은 가격이 가장 높고 또 장수 오이가 시장에 나가서 가장 인기 있을 때 나가시면 무조건 이 가격이 되는데 5월 초중순에 남 심는다고 따라 심으시면 다 실패합니다. 오이값 올라가기 전에 농사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고 특히 요즘 노지 오이가 뭐가 무섭느냐 하면은 봄에 재배를 일찍 해보시면은 봄 오이에서 오늘 교육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노지 오이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옛날에는 온도였어요. 보통 고추도 5월 5일 날부터 심고 이렇게 노지 하는데 노지 작물들이 보통 5월 5일쯤에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지금 5월 5일 날이면은 새벽에 거의 2도, 3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장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온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대부분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 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다 불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모종 심어놨고 다 흔들리고 이러면은 모종이 크지를 못합니다. 오이를 농사를 오늘 교육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오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나무 키우는 겁니다. 나무 키우는 거. 오이 키우는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 쳐다보시면 안 되고 나무를 키우셔야 되고 나무 키우는 목표가 어디냐? 여기 파이프 꼭대기까지 무조건 나무가 올라가게 키우셔야지 오이가 나옵니다. 이까지 오이나무를 못 키우면 절대 오이 못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이나무를 이까지 어떻게 키워 올릴 거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까지 올라가면은 오이가 어디서 달려도 다 달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 키우는 겁니다. 나무를 어떻게 그까지 키워 올릴 거냐. 그러면 얼마나 넓게 심을 거고 언제쯤 심을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밑에 초반에 6월달 오이 심어가지고 7월 중순쯤 해가지고 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밑에 오이 한 개, 두 개 달리면 막 기분이 좋죠. 근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오이를 다 따셔야 돼요. 오이를 다 따시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거짓말 한다면은 정강이까지 올라올 정도까지는 밑에 오이 두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나무 키워 올리셔야 돼요. 나무만 키워 올리시면은 그 이후로는 오이가 어디 숨었나 이래가 따시면 됩니다. 거기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나무 키웁니다. 오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뭐 키웁니까? 사과 나무 키웁니다. 사과 나무를 키우지 사과를 키우지 않습니다. 사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크면 거기에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따먹는 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나무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농사하시는 분들 제일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뭐냐? 거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오이 심으니까 거름을 많이 넣는다 생각하고 밭에다가 거름을 많이 하시는데 오이 한다고 해서 거름을 더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농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상추 심는 밭이나 오이 심는 밭이나 호박 심는 밭이나 밭마다 거름 주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진흥청 자료에 가가지고 보면은 300평 기준으로 해서 15톤 퇴비 넣고 뭐 넣고 비료 넣고 넣는 걸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해가지고 15톤짜리 3차 넣었어요, 4차 넣었어요, 일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만큼 넣으시면은 다 작물이 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추는 요만할 때 잘라 먹으면 되는 거고,
오이는 그때부터 추비를 주면 되는 거죠. 추비를. 그렇기 때문에 거름하는 것도 그렇고 여름에 특히 지금은 다녀보면 여름 장수에 농사 잘 하십니다. 간격도 넓고 잘하는데 초반에 하실 때 보면 정말 좁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넓게 하시고 옆집에서 300평에 3,000개를 심는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2,500개를 심을까? 그 생각만 하시면 돈 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3,500개를 심을까? 이러면은 힘듭니다. 넓게 심으셔야 합니다. 여름 되면. 특히 지금 교육 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적심 재배하는 부분. 미리 요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적심을 하시죠. 머리 자르시죠, 대부분. 그래서 적심 재배할 때도 자르기 전에 오이가 따면 안 됩니다, 그게. 자르고 나서 오이를 따셔야지 순이 나옵니다, 순이. 적심 재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겨순이 안 나오면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겨순이 안 나오면 그 달리는 오이 따먹고 다 끝나는데 겨순을 빼내야 되는데 겨순을 빼내려면 뭐냐? 나무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오이가 수확되기 전에 적심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은 보면은 조금 따먹다가 내가 원할 때 자르면 겨순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움직여 주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특별히 더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올해 교육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들만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고 저희 책자의 품종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품종을 심으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품종이 더 좋느냐?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해보니까 제일 잘 되더라, 이게. 그러면 그 품종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교육을 가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오이의 녹연병, 오이의 흰가루, 잿빛 곰팡이 이런 병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오이 농사를 한다든가 다른 고추 농사를 한다든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은 책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 같은 데 가가지고 지능청 자료에서 농사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작물별로 칼라로 해가지고 무슨 병인지 너무 자세하게 다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병인지 알면은 약만 치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나무를. 오이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물에. 사과나무 보실 줄 알지 않습니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이도 뭐냐? 오이 나무를 보시고 이게 세력이 좋은 건지 이 정도 20일이면 이만큼 큰 게 정상인지 그 나무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오이 농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작물보다도 어렵습니다. 오이 농사 부부가 여름 오이 600평 더 넘어가면 솔직히 못합니다. 우리 부부 남의 손 안 쓰고 오이 농사 1,000평 한다. 우리 안 좋아합니다. 왜?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이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럼 토마토가 둘이 산다. 토마토는 그보다 또 두세 배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이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매일매일 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오이밭에 가가 첫 번째 할 게 뭐냐?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무를. 오늘 전체적으로 나무 보는 말씀만 드릴 겁니다. 그럼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은 세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세력을 키워주면 되고 세력이 높아진다. 그럼 도망간다. 그럼 세력을 잡아주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 보는 방법만 말씀드릴 거예요.